이어서 매일 금요일마다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노스의 박소영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박소영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주제가 SNS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오늘은 요즘 떠오르는 SNS죠. 스레드에 대한 이야기 음, 가져왔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이 스레드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게 저 어떤 소셜 미디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스레드는 지난 7월 6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가 내놓은 텍스트 기반의 소셜 음, 미디어입니다. 네. 트위터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SNS인데요. 트위터와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주된 컨텐츠이고 반면에 트위터는 사진보다는 텍스트를 강조하는 플랫폼인데요. 스레드는 이 두 개를 섞어서 사진과 텍스트를 모두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스레드가 트위터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건 나온 지 이틀도 안 돼서 가입자가 7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 최근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챗 GPT의 가입자 수가 일간 100만 명이었던 것을 봤을 때 이틀에 7천만 명은 이야, 정말 높은 수치죠. 그러네요. 사실 뭐 아까 비교했던 그 SNS, 트위터 같은 경우 이제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빈틈을 지금 뭐 스레드가 좀 빠르게 점유를 하는 모습인데 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스레드는 시작과 동시에 수직 상승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가 뉴닉이라는 뉴스레터가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 참고해서 정리해 음. 봤습니다. 네, 스레드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인스타그램과의 연동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 스레드를 깔면 곧바로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연동이 되는데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팔로잉하던 계정들과 내가 사용하던 프로필 사진까지, 닉네임까지 그대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팔로워라는 중요한 것들이 그대로 이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스레드의 성장 이유는 스레드가 트위터가 흔들릴 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음. 이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트위터의 컨텐츠 전략이 많이 바뀌면서 컨텐츠 규제 가이드라인이 많이 완화됐어요. 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규제 컨텐츠의 범위가 많이 좁혀지고 엄격했던 가이드라인이 풀리면서 혐오 표현과 음란물이 엄청나게 아. 많아졌다고 합니다. 트위터 네네. 내에서. 그래서 트위터에 광고를 올리던 기업들이 트위터를 떠나게 됐다고 음. 하는데요. 최근에는 트위터가 무료 계정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트윗 수를 제한하겠다고까지 하면서 이용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트위터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경쟁한 회사 메타에서 새로운 SNS 스레드를 출시했습니다. 음. 그래서 트위터를 떠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스레드로 데려올 수 있게 된 거죠. 예. 인스타그램과의 그 연동성 또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트위터의 위기가 스레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네, 있을 텐데.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 스레드가 어쨌든 트위터가 이제 선점 기업이란 말이죠. 이런 그 트위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스레드와 트위터의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한데요. 네. 우선 스레드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수는 약 20억 명으로 음. 트위터의 약 10배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에 5명 중에 1명만 스레드를 사용해도 트위터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합니다. 아. 음. 그리고 스레드는 트위터보다 글과 영상을 2배로 길게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레드의 자리를 잡게 되면 트위터를 떠난 광고주가 스레드의 자리를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 그러나 스레드는 아직 광고를 넣지 않고 사용자를 늘리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어플에 들어갔을 때 광고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광고 없는 스레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네. 말씀을 덧붙이면서 트위터를 못 이긴다는 관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스레드가 트위터를 못 이긴다는 관점은 이제 다양한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트위터가 실시간 트렌드와 해시태그 기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저는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능 때문에 전 세계의 혁명이나 재해 같은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알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레드에는 이런 해시태그나 실시간 트렌드 같은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익명으로 쓰거나 계정을 분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동해서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네, 이슈와 같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는 이제 트위터보다 조금 약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입지를 다져놓은 기존의 SNS와 또 도전장을 내민 새로운 SNS의 대결이 시작이 된 셈인데, 뭐 결과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저 소영 학생도 스레드를 좀 사용해 봤나요? 네, 저도 완전 초기 유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스레드 광고를 보고 저는 한번 깔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스레드를 깔면 인스타그램 프로필 바로 밑에 링크가 걸리면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제 계정에 스레드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뭘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그 링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인스타그램과의 연동성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스레드가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사용해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아직 글은 안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고만 있는데 그래도 지금 글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었던 게 초반에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용하는 플랫폼인지 몰라서 글을 올리는데 내용이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글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냐라는 글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도 업로드하면서 기술에 적응해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소영 학생이 보기에 이 스레드를 좀 분석이랄까요? 좀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스레드 유저들은 인스타그램보다는 가벼운 느낌으로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비교해보자면 두 SNS에 업로드되는 인스타그램에 달리는 캡션이 그 글이 너무 달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하늘 사진을 업로드할 때는 캡션을 짧고 굵게 오늘의 좋은 날씨라고 적습니다. 반면 동일한 내용을 트위터에 업로드할 때는 날씨 미쳤다 같은 느낌의 재밌고 가볍고 재치 있는 말로 표현을 하죠. 이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플랫폼의 특성상 사진과 함께 올리는 텍스트와 텍스트만 올리는 것에서 오는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듯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의 차이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스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게 있고 진지한 컨텐츠들을 올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레드에서는 구어체로 말하고 신조어들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동일한 인물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재미있는 요소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진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스레드를 보니까 좀 재미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스레드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로 자유로운 분위기, 인스타그램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언급된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본캐, 스레드에서는 부캐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좀 더 그 스레드가 좀 더 가볍고 쉽고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좀 가감없이 쓸 수 있는 약간 좀 일기장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MZ 사이에서도 아직 깔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글을 올리면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기장처럼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 방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희 그 MZ 세대는 기술의 흐름과 유행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MZ세대가 스레드 활용에 적극적인 이유를 조금 설명해 보자면 그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노력한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스레드의 기능을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레드의 미래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제가 아까 초기 유저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성장할 것 같은 커다란 플랫폼을 초기에 이용해보고 그 성장을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초기 시장에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플랫폼이어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의 팔로워 수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네. 물론 그럼에도 많긴 하지만 네, 인스타그램보다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서비스의 초기 단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이 주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해가고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MZ세대는 특히 팔로워를 늘리는 경쟁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앞서도 그 팔로워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 팔로워를 늘리는 경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일명 스팔 품앗이라는 방식인데요. 네. 네, 용어에 있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스레드 팔로워를 줄여서 스팔인데요. 게시글을 업로드해서 팔로워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것이 저희에게 자연스러운 팔로워 성장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 방법은 그건 아니고 속성 성장법이라고 합니다. 설명해 드리자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 등의 홍보성 글과 자신의 스레드 아이디를 함께 올리면 서로의 계정을 팔로우 해주는 방식인데요. 공유 문서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에 팔로우할 사람을 공유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스레드는 몇 명의 사람이 나를 팔로우하는지에 대한 정보만 나오지 내가 몇 명을 팔로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점이 품앗이의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팔로우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래도 팔로워가 많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네. 과시의 욕구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팔로워가 많으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SNS도 스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취업을 하거나 하고 싶은 뭔가를 할 때 SNS 팔로워 수가 내 실력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관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운영했고 인스타에 업로드해서 팔로워 10,000명을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내 실력과 내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채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자기계발용 인스타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까 고민 중이에요. 아니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스레드로 넘어와서 스레드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팔로워가 곧 뭐 스펙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꾸준히 어떤 콘텐츠를 올리고 그걸 통해서 팔로워가 늘어났다면 그게 또 본인에게는 실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세대별로 SNS를 쓰는 목적, 방법, 뭐 이게 방향도 전부 다르다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은 인사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대별 말고도 쓰는 사람마다도 쓰는 특징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업 SNS를 관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일부러 스레드를 쓰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쓰시는 건 아니고 지켜보고 계신데 혹시라도 이제 반짝하고 사라지는 플랫폼이 아닐지 조금은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플랫폼을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처음 들어보는 방향이어서 오늘 성정수에서 함께 나눠봅니다. 그래서 SNS를 하실 때도 내가 이걸 왜 쓰는지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개인적인 일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플랫폼에서 내가 올리는 게 그게 무엇이든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더 좋은, 더 건강한 SNS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청정수 오늘은 얼마 전에 출시된 SNS 스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얼마나 성장이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박소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